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범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태안시내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급감으로 손님이 줄자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은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매출도 예년보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조병석 씨가 말하는 위기 극복 방안은 지역화폐의 대형 매장 사용 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규모가 큰 매장 몇 곳에서만 주로 사용돼 정작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는 적다는 겁니다. 현재 대규모 마트로 위주로 해서 많이 가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에는 아주 적은 양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사랑 상품권은 대규모 매장보다는 이 소상공인들 위주 가게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태안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조금 제한을 해서 관공서나 지역기업이 직원들의 급여 일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방역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공서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손님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국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게들은 사실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거든요. 본인이 안 오면, 자발적으로 안 오면 그러면은 이 고객들한테 정말 본인도 그렇고 데미지를 입을 게임이, 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일주일에 좀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지자체의 호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시설이 사실상 포화 상태여서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성의료원입니다. 확진자 치료 병상 21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찼습니다. 충남도 내 음압병상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개 가운데 19개가 사용 중입니다. 남은 건 5개뿐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위한 중부권 생활치료센터와 천안 우정 공무원 교육원도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기존 감염 확산 경로에 더해 최근에는 2차, 3차, 4차 감염 등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60대 이상 고령의 신규 확진자가 절반에 육박한 상황.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관건입니다. 충남도는 9월 3일부터 서산의료원에 22개 격리병상을 확보해 환자를 분산 수용할 방침입니다.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산 충무병원에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설치하고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천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늘어나게 되면 병상이 또 부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중앙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충남 상록 리조트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 건립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024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순천향대 병원에서 운영이 될 계획이에요. 주말 사이에도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충남 지역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농산물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등교 인원이 줄고 직거래 장터가 문을 닫으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지역 친환경 농가 60곳으로 이뤄진 영농조합. 40개 학교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출하 작업이 한창인데 예전보다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당 기간 등교 수업이 없었던 1학기에 이어 또다시 창고에 농산물이 쌓일 위기에 처한 겁니다. 기대했던 매출 회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반기 매출은 작년 대비로 했을 때 약 20% 정도밖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도 지금 3분의 1 등교로 지금 결정이 되면서 약 매출은 작년 대비로 했을 때 한 40% 정도 지금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달걀 농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달걀에 클로렐라를 먹여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격화된 달걀을 취급하는 마트보다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주요 판로 중 하나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계속 생산되는데 며칠만 지나도 상품성이 떨어져 3분의 1 정도는 반값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선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손실이라고 봐야죠. 계란이 매일 생산이 되는 체계인데 직거래 장터가 이렇게 휴장에 들어갔으니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또 얼마나 더 늘겠어요, 사실. 그것도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라. 코로나19 확산세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농민들. 농산물 꾸러미 배송과 드라이브스루 특판전 등 판로 확대 방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역대 최장 장맛비와 집중호우로 도로면이 파여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와 서행 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펄컥펄컥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에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주택이 파손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입니다. 주택이 집터만 남긴 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를 끌어올립니다.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수확을 앞둔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는 태풍.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먼저 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와 비교적 지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약을 들어놓으면 건물은 물론 TV 등 가재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농업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각종 그 자연재해가 이제 매년 4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그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을 경우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지역 출입 등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라고 있는데 그 콘솔박스가 잠길 정도가 되면 그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서 그 차는 운행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밖에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주택 파손 시 최대 1,6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당진시민축구단 창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K4 리그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기대도 있는 반면 창단에 앞서 시민 공감대 부족과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당진시민축구단. 선수 20여 명과 감독, 코치를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11월 중 공개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선수단 창단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미 프로리그인 K4 리그 출전을 목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창단 추진위원회는 시민 화합을 돕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인의 인프라나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게 다 좋죠. 그리고 유소년, 이게 시민축구단을 하게 되면 첫째 유소년부터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축구인이 한 동호인 수만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돼갖고 응원 관중 면이나 타 시간에 못지않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축구단 창단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예산입니다.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13억 원에서 16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억 원이 시비로 충당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관중 동원이 어렵고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당진시가 실시한 시민축구단 여론조사에서는 시민 48%가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진 시민을 위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걸 먼저 논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이게 내년도에 축구단을 창단해서 축구 대회를 해야 될 만큼 이게 시급한 것인가, 이걸 둘 다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창단추진위원회는 설명회 대신 시민축구단 창단 책자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확보 방안으로 기업 참여와 아산 시민축구단처럼 충남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창단 여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당진시의회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남과 대전 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충남 대전 지역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감소했습니다. 또 충남과 대전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6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2분기 매출과 생산은 지난해보다 22.9% 감소했습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는 2018년 기준 600여 곳, 종사자는 3만 9천여 명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제조 관련 중소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관광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대상 기업과 소상공인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경영 안정자금 3억 원, 추석 명절 특별자금 2억 원, 소상공인 자금을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에서 2%를 충남도가 지원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은 국비 4억여 원을 확보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아트 체인지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디어를 활용해 예술작품을 발표하거나 수익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소재한 예술단체나 개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올해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에 무령왕의 잔이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인정문화상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주얼테크사의 무령왕회장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무령왕의 잔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 제작 기법을 살려 제작됐으며 완성도가 높아 심사위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주얼테크에 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개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에 백제의 미를 알릴 수 있게 무령왕의 잔을 각종 행사에 출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 표시한 충남 소재 A업체 등 온라인 쇼핑몰 3곳과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한 대전 지역 약국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속이는 등 허위 정보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산과 평택, 화성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평택 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85살 A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귀비가 관절염 등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믿고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으로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